바다의 같은 밤, 흩어진 자리에서 겹쳐진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같은 바다에서 같은 시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파도 소리는 하나였지만 낚싯대를 쥔 손마다 다른 공포가 내려앉았지요. 그날 밤 다른 구름 뒤에서 숨었다가 겨우 숨을 내쉬듯 밝아졌다가 다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로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세 사람이 각자 자기만의 어둠을 건져 올렸습니다. 첫 번째, 방파제 끝, 고요를 지키던 사람. 방파제의 끝자락, 바로 그 붉은 등대 아래였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갯지렁이를 깨고 찌끝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파도에 젖은 바람이 얼굴을 핥고 지나갈 때마다 멀리서 누군가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툭, 툭 규칙적인 그러나 너무 느린 걸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에게는 뒤를 너무 자주 돌아보지 않는 미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리가 멈춘 자리에 묘한 냄새가 앉았습니다. 바닷물 냄새와는 다른 눅눅하게 삭은 밧줄 같은 냄새. 그때 찌가 물속으로 빨려들듯 가라앉았고 그는 반사적으로 챔질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진 건 분명히 사람 팔 같은 탄력이었습니다. 낚싯줄 너머에서 무언가가 잡힌 채로 천천히 그를 끌어당겼죠. 그가 비명을 참으며 발에 힘을 주던 순간 뒤에서 낮고 젖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매듭 풀어줘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못 봤어야 할 것을 봤습니다. 발목에 그물끈이 칭칭 감긴 물먹은 발자국이 등대 불빛 아래 도장처럼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발자국은 그의 낚시통 앞에서 멈췄고 그물의 끝은 아무 데에도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움직였습니다. 스스로 쓸려오는 듯이, 마치 파도가 아니라 누구가 끌어오는 것처럼요. 그가 줄을 끊고 뒤로 물러났을 때 찌는 물 위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발자국도 그물도 냄새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단지 신발 속 양말만 젖은 채로 남았지요. 그는 그날 이후 뒤에서 나는 걸음소리는 어떤 소리와도 섞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발소리는 육지의 소리와 다르다는 거요. 두 번째, 방파제 중간, 그림자를 낚은 사람. 중간 등나무 의자 근처에 앉아있던 그는 찌 대신 그림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면 수면 위로 길어지는 검은 띠가 있었고 그 띠가 자리에서 꿈틀거리면 물고기가 건드렸다는 신호로 여겼지요. 그런데 그날 밤 물결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파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깔리는데 그 그림자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느리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그쪽으로 채비를 던졌고 곧바로 툭 하고 가볍게 건드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마치 아이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처럼요. 여러 번 던졌다 감아들이기를 반복하자 라인에 무게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있으면 원래 낚싯대가 휘어야 하잖아요. 그날은 반대로 낚싯대가 서늘해졌습니다. 손잡이를 타고 올라온 냉기가 손목에 박혔고 손등에 돋은 소름이 바늘처럼 서 있었지요. 그가 라이트를 비춰본 순간 수면 위에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것이 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검은 끈물이 물결을 타면 퍼져야 정상인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가 라이트를 끄자 끈무리가 살짝 움직이며 라인을 스치는 기분이 났습니다. 그건 손이 아니고 지느러미도 아니었습니다. 붙잡으려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는 라인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빨로 핥아 끊으려 입에 댔습니다. 순간 짠맛 사이로 쇠맛이 났습니다. 전에도 바늘을 입에 댄 적은 있었지만 그런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입술에 닿은 건 라인이 아니라 젖은 머리카락이었다는 것을요. 그가 미친 듯이 손을 털자 공기가 한 번 꺼졌다 켜지듯 주변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파도도 매미도
멀리서 누가 부르는 소리도 오직 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임 하나. 그림자 따라오지 말랬잖아. 그는 그날 이후 물 위의 그림자가 물결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낚시를 접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방파제 초입, 불빛을 세던 사람. 초입에서는 늘 사람들이 오고 가며 불빛이 흔들립니다. 스마트폰, 손전등, 헤드랜턴, 라이터, 심지어 담배 끝에 빨간 점까지 그는 그 불빛을 세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개가 켜져 있는지, 몇 개가 꺼졌는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유 없이 숫자를 세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그날은 이상하게도 불빛 하나가 자꾸 빼곡히 겹쳐졌습니다. 세어보면 분명 13개인데 고개를 들면 14개가 되는 겁니다. 내려다보면 다시 13개. 그가 고개를 들 때마다 추가되는 그 한 점은 방파제 난간 바깥 바다 쪽으로 조금 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그 불빛을 보려다가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바다 쪽으로 난간을 넘겨 몸을 내밀어야 했거든요. 대신 그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전면을 바다로 향하게 한 다음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14개의 빛이 선명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파도 높이에 맞춰 위아래로 흔들리며 마치 얼굴 높이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듯 움직였죠. 그가 줌을 바짝 당기자 그 불빛은 사람이 들고 있는 헤드랜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속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14개가 아니고 13개. 그가 눈으로 보면 여전히 14개, 화면은 13개. 그가 화면에서 사라진 그 한 점을 찾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자 사라진 자리에서 아주 조그만 입술 모양이 떠올랐습니다. 물 위에서 헤드랜턴 높이에서 검은 파도 사이로 살짝 드러난 웃는 입술. 빛 없이도 보이는 건 원래 이상한 거잖아요. 그가 핸드폰을 내리려던 찰나 뒤에서 누가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형, 불빛 하나 더 생겼다. 그는 반사적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그 불빛은 이제 난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자리와 같은 높이, 같은 각도, 같은 간격으로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 그의 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의 문자, 영상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방금 전 그가 찍은 영상 같았지만 마지막 장면이 달랐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그의 발끝을 비추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검은 물속에서 불빛 하나가 올라와 그의 발등에 달라붙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발등이 환하게 밝혀지고 다음 순간 영상은 꺼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을 때 자신의 신발끈이 얇은 빛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물속에서 끌어올려 묶어준 듯 단단하게. 같은 시간, 같은 바다, 서로 보이지 않는 거리. 방파제 끝의 사람은 걸음소리와 냄새를 들었고 중간의 사람은 물결과 반대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으며 초입의 사람은 수의 규칙이 깨지는 불빛을 셌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보지 못했지만 이야기의 끄트머리가 겹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 모두 신발끈을 2번 매고 뒤에서 나는 발소리를 3번 듣고 물 위의 그림자에 라이트를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불빛이 숫자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유지되는 한 이 바다는 잠잠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바람이 약간 남서로 바뀌었고 등대 불빛이 평소보다 반박자 늦게 깜빡인다네요. 그러면 이야기 속 규칙도 조금 늦게 작동합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자리에서 불빛을 세고 계신가요? 13인지 14인지 확인하실 때는 고개를 너무 내밀지 마세요. 물은 올라오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